피렌체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그 도시로 된 것은 기원전 1세기입니다. 그 전까지는 이태리 중북부에 그 에트루리안이라고 하는 고대 민족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들은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태리 그 중부 지역을 지배했었는데, 이 사람들이 이 피에졸레라고 하는 그 산이 하나 있는데, 그 산 중턱에 도시 국가를 조그맣게, 이제 뭐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가 로마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물러가게 됐고, 로마인들은 들어오면서 그 피렌체 앞에 그 아르노 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강이 있죠. 뭐 우리나라로 치면 중랑천 정도, 중랑천이 좀 물이 좀 많이 나갈 때 정도의 크기다,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거기에서 이제 로마는 로마식대로 이제 군대 문화에 맞는 그런 격자형이죠. 이제 십자형, 그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도시를, 인공 도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. 그것이 오늘날 쭉 이어지는 피렌체 도시 국가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에트루리안 사람들은 BC 8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이태리 중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그 고대 민족인데, 상당히 이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독자적인 언어와 종교, 또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친 정치 체계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해상 교육을 통해서 활발한 그런 그 무역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소아시아의 리디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,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는 이들이 원래 이태리 원주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피에졸레 중턱에는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만들었던 그 고대 성벽이라든지 신전, 무덤, 이런 그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이들은 그 자연 현상과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고, 물론 다신교였죠. 이런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, 특히 그 하늘의 징조를 점치는 그런 그 전복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전복수는 나중에 로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 피렌체는 이제 로마인들이 들어오면서 산을 버리고 이제 평지로 내려옵니다. 그 앞에 보면 아르노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도시는 이제 강이 없으면 안 되죠. 여기 여러 가지 물자 수송도 편하고,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외적을 방비하기도 좋고, 또 그것이 이제 외부로 뻗어나가는 이 강을 따라 쭉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피사에 이르는 그런 이제 바닷가로도 이제 나가게 되죠. 자, 어쨌든 그 로마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도시는 이제 그 평지에다가 로마 특유의 그 격자형 무늬를 가진 그런 도시 건설이 이제 시작됩니다. 원래 이름은 플로렌티아, 그래서 이걸 번영 내지 이제 번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, 지금 영어로는 게 플로렌틴, 뭐 플로렌스 이제 그런 거죠. 자, 그래서 원래 이 피렌체 시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나중에 이 도시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지만, 얼마나 자부심이 컸던지, 사실은 자기들은 이제 로마의 승계자다, 고대 로마를 이제 물려받은 도시다,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피렌체 시민들은 이 도시를 로마의 딸이다, 이제 그렇게 자기들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. 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 것이, 사실 이태리 반도에서 그 도시 국가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만은 공화정이 거의 그 완벽에 가깝진 않겠죠. 완벽에 가깝진 않지만,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공화정적인 정치 체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갔던 곳은 베네치아하고 피렌체 이 정도이기 때문에
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만합니다. 그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피렌체의 정치체제, 피렌체의 역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. 특히 이제 피렌체가 낳은 훌륭한 그 저술가죠. 마키아벨리. 그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군주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에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쓴 처세술에 가까운 뭐 그런 책이고, 원래 마키아벨리가 정말 정치학적으로 남겼던 아주 그 가치 있는 책은 그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. 이 책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. 그래서 이 도시에서 많은 그 인물들이 나왔습니다. 뭐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는 전통적인 여기 피렌체 시민이었고요.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은 피렌체 시민은 아닙니다. 피렌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렌체 외곽에서 왔다. 그래서 약간 이제 다빈치라고 하는 게 빈치라고 하는 동네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. 어쨌든 다빈치도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고, 나중에는 이제 뭐 저쪽 밀라노로 갔다가 프랑스로 갑니다만은, 그리고 라파엘로도 이제 여기서 저 활동을 하게 됐죠. 유명한 뭐 미술가들이 있고,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문학가로서는 그 단테 알리기에리, 또 페트라르카, 보카치오, 이런 정말 쟁쟁한 문학가들이 바로 이 작은 도시 출신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도시가 뭐 작은 도시가 아니고 정말 굉장히 뭔가 매력적이고 정말 잠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탁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원인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에너지, 그렇게 되었던 게 배경이 뭔가,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 거죠. 우리가 피렌체를 예술의 도시,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이죠. 그러나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픈 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면 이들 여유 있게 한 것이 어떤 것들이냐? 피렌체는 섬유산업, 금융업 이런 데서 상당히 앞서가던 도시였습니다.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공무역을 했던 그런 것이고요. 또 이런 금융업을 통해서 상당히 자본을 축적하고, 심지어는 국제 통화도 피렌체가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도시 국가가 성공하는 요인은 뭐고, 또 그것이 성공이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원인들이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또 쇠화해 가는가, 이런 것들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사실 많은 그 경제사가들은 피렌체가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, 그리고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있게 이곳을 들여다봅니다. 우리가 어떤 그 빙하지대에서 얼음을 이렇게 조사할 때 깊이 구멍을 파고 그 얼음의 그 층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보면서 지나온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,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인간의 어떤 사회, 또 작은 어떤 국가들의 그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, 또 경제체제, 경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잘 작동하고 창의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됐다가 정치가 어떻게 부패하면서 시민이 어떻게 같이 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피렌체가 상당히 흥미있는 도시다. 여전히 이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흥미있는 주제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